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 카둥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올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특히 더 혼란스러울 텐데요. 여러분들의 입시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입학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2021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을 알아볼게요. 첫째, 대학별로 조금씩 달랐던 자격 기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변화된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둘째, 의학부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지필고사가 폐지되었고 면접은 문제풀이형 심층 면접 형태로 바뀝니다. 셋째, 주요 변경사항은 서류 제출 방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 제출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대신 서류 스캔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존처럼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고교 1개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재학해야 하는 중고교 과정 모집과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는 해외 전 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학생들은 총 88명을 모집하고 이 중 인문 계열은 49명, 자연 계열은 37명, 예체능 계열은 2명입니다. 학칙 개정에 따라 모집 단위 및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학과별 모집 인원은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모집 요강을 확인해주세요. 중고교 과정의 모집 인원이 학과별로 확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해외 전교육 과정은 별도의 모집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전교육 과정에서도 의학부는 2명 이내로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올해 재외국민 원서 접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은 7월 27일 월요일에 마감합니다. 의학부 1단계 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이고요. 여기서 합격한 친구들이 보게 되는 의학부 면접은 8월 30일 일요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인터넷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을 하고 9월 21일에 합격자 조회만 하면 되는 일정입니다. 합격생들은 12월 중 정해진 기간에 예치금을 등록하고 내년 2월 본 등록 기간에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면 중앙대 21학번 신입생이 됩니다. 12월 최초 합격생의 예치금 납부 기간이 끝나면 충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예비번호는 모집 인원만큼만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예비번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명을 모집하는 학과라면 예비번호는 2번까지만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번호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2명 모집인 학과에서 5등을 했다면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예비 순위는 3등이지만 예비번호를 2번까지만 발표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예비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2명 이상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면 예비 순위 3등인 학생이 합격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예비번호는 합격 차수별로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발표 시에는 예비번호를 못 받았더라도 추가 합격자 발표 시에는 새로운 예비번호가 뜨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초 합격자 발표 시에 불합격을 하거나 예비번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12월에 발표되는 충원 일정을 확인하시고 일정에 따라 차수별로 합격자 조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학부를 제외한 해외 전교육 과정은 충원을 실시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학부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은 일괄 합산 서류 100%로 동일합니다. 별도의 시험이나 면접도 없습니다. 의학부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올해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단계에서 서류 60%에 수학 지필고사 40%가 들어갔는데 수학 시험이 폐지되고 서류 100%로 달라졌어요. 이렇게 서류만으로 5배 수의 학생들을 먼저 선발한 후에 1단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40%가 반영되는 면접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60%는 1단계에서 반영하던 서류평가 점수입니다. 면접은 전년도까지 진행하던 것과 달리 문제풀이형 면접이 예정돼 있습니다. 면접 형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중앙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서류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서류들이 평가에 포함되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국제학교나 로컬스쿨의 경우에도 국내 고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학교 생활기록부로 간주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부로 충분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추천서 양식은 필요할 경우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지만 고교에서 사용 중인 추천서 양식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한 서류들 외에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가 있다면 A4 단면 10매 이내의 학업 능력 입증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여러분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동아리,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학업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실 예정이면 인터넷 원서 접수 시에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요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간단한 목차 및 설명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으신 후 클립이나 집게로 간단하게 고정하고 서류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간혹 서류를 클리어 파일에 넣거나 책자 형태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내시는 모든 서류는 스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클리어 파일 등에 넣어서 보내시면 전형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서류들도 일일이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꼭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서 중앙대학교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내신 성적? SAT 또는 공인어학 성적? 아니면 수상 실적이거나 리더십, 동아리, 봉사활동을 알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 이 서류들을 통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이라니 너무 뻔한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에 같은 내신 성적,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학교 생활까지 같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같은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더라도 우리는 100가지 다른 학교 생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앙대학교 고2의 펜타곤 평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에는 대개 이러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내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으로 대표되는 학업 수학 능력부터 일명 자동 봉진으로 불리기도 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학생부 구성 요소들을 일일이 평가하고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중앙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학업 적응 역량의
5가지 역량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를 기초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적만으로 지원자를 줄 세워 평가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교과 성취도 외에도 교육과정,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적, 추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업 역량을 살펴봅니다. 학업 적응 역량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했을 국내외의 다양한 학업 환경에서 적응하려 노력했던 과정과 성취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의 향상 또는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한 노력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탐구 역량은 수업 활동, 수상, 독서, 탐구 활동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업 관련 활동을 토대로 학업과 전공 및 계열에 대한 흥미와 열정, 노력과 탐구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단순히 양적, 경험적 측면에서만 평가하진 않습니다. 활동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태도, 지적 수준과 깊이 있는 사고력 등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언어 소통 능력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개방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통해 쌓아온 외국어 활용 능력과 타 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다양성에 대한 수용 의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높은 공인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한국에서의 대학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리더십 또는 협력 정신을 평가합니다. 학업,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단체 활동 속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역할, 문제 해결 능력, 적극적인 노력 등을 찾아냅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자의 인성적인 측면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5가지 평가 요소들을 각각 9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을 찍고 이어봅니다. 그러면 중앙대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자신만의 오각형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앙대의 펜타곤입니다. 어떤 학생은 높은 성적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다른 역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학업에서는 앞의 학생보다 낮은 평가를 받지만 5가지 평가 영역이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두 학생의 펜타곤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학생이 훨씬 더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앙대의 입학 사정관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 모형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본인 스스로를 평가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화하여 본인의 학생부를 여러 번 읽어보며 펜타곤을 그려보세요. 본인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학교 생활 기록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펜타곤 평가 모형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무엇보다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지원자들도 있습니다만 중앙대 재외국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한국어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4번 문항을 살펴봐 주세요.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빈칸으로 제출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는 평가자들에게 이 친구는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구나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항이든 빈칸으로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한 모든 문항을 최대 자수까지 채워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100자 내외로만 작성을 하는 것도 성의 없게 보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 가이드 메뉴에 학생부 가이드북을 확인해주세요. 문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학부 지원자들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에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문제풀이형 지성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수험생들은 먼저 차례로 문제풀이실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문제를 20분간 풀고 난 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5분간 문제풀이에 대해 면접관들에게 발표하는 형태의 면접입니다. 문제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통합교과형으로 국내 고교과정 전 범위 내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중고교 과정의 경쟁률과 충원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약 8대1 정도였으며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7.6대1, 의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8.4대1, 예체능 계열은 10대1을 기록했습니다. 의학부는 중고교 과정 10.5대1, 전교육 과정 9.5대1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충원률은 180%대였는데 충원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만약 합격생 10명이 빠져나가고 추가로 10명의 학생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를 충원률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원래는 10등까지 합격을 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20등까지는 합격을 했겠죠. 10명 모집에 5명이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충원률은 50%. 마찬가지로 10명 모집에 18명이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충원률은 180%가 되겠죠. 전년도 인문계열 전체의 충원률이 180%였습니다. 자연계열은 191%, 예체능 계열은 200%였으며 의학부 중고교 과정은 0%, 전 교육과정은 50% 충원률을 기록했습니다. 의학부가 2명씩 선발하였으므로 중고교 과정에서는 1명도 빠져나가지 않았고 전교육 과정에서는 1명이 빠져나갔다는 의미겠죠. 그 외 전교육 과정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경쟁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전년도 학과별 경쟁률과 충원률은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메뉴에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진 부분 중 하나인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류를 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넷 원서 접수 시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파일은 40메가까지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파일은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와 상관없이 원서 접수부터 완료해주세요. 다만 7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는 업로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파일 크기가 너무 크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업로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27일 월요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기한을 넘긴 서류는 입학처에 도착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우체국에 접수를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신 지원자는 우편으로 서류를 다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클리어 파일과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문 접수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원본 대조필도 확인해드리지 못합니다. 업로드의 경우 원본을 스캔하면 되므로 문제 없겠으나 우편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합격 후 또는 별도 요청 시에 원본 확인 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관련 서류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코로나19로 인해 받지 못하신다면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합격 후에 해당 서류를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제외 한국 학교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 영상은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알려드린 것인 만큼 반드시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올해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입학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